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은퇴한 올해 56살 윤혜진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남편 영도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은퇴 후 1년이 지났는데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도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다며 바로 잠자리에 들죠. 대화라고 해봐야 생활비 이야기나 딸 소형 근황 정도입니다. 영도는 올해 60살이에요. K은행 강서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남편이죠.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가정에 충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의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의무적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영도에 출장이 부쩍 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지방 출장을 간다고 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곳으로 말이죠. 예전에는 출장 갈 때마다 언제 돌아온다고 미리 알려줬는데 요즘은 갑자기 나간다고 하고는 이틀씩 연락이 안 되기도 해요. 저는 하루 종일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냅니다. 아침에는 동네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예전 제자들이 보낸 편지를 다시 읽어보죠. 저녁에는 혼자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공허함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거실 벽지가 너무 낡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 온 지 1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영도에게 이야기해봤지만 돈 많이 든다며 미적미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며칠 후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와서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약속 시간에 맞춰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40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키가 크고 말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장민석이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대표라고 하더군요. 명함을 건네받으며 인사를 나누는데 예의가 바르고 차분한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직원을 보내는데 대표가 직접 온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민석은 집 안을 꼼꼼히 둘러보며 상담을 해줬어요. 벽지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거실 조명도 교체하고 부엌 타일도 새로 하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날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예산을 걱정하자 민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같은 분은 좋은 곳에서 사셔야 한다고 가격은 최대한 맞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어찌나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들리던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상담이 끝난 후 민석이 차를 한 잔 대접받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보통 업체 사람들은 상담 끝나면 바로 가는데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어요. 커피를 내려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석은 이혼한 지 3년 되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가정을 소홀히 했다면서 지금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석과는 인테리어 진행 과정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재료 선택부터 시작해서 진행 상황 점검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 줬어요. 다른 업체였다면 직원에게 맡겼을 텐데 민석은 사소한 것까지 제가 만족할 때까지 신경 써줬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집이 어수선해서 밖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았어요. 민석이 맛있는 식당을 안다며 같이 가자고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따라 나섰죠. 홍대 근처에 있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 분위기가 아늑하고 좋았어요. 민석은 와인을 추천해주며 제게 맞는 음식을 골라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민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교사였다고 하니까 존경스럽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보람있고 힘든 일인지 안다면서 진심으로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줬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영도와는 언제부터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민석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줬습니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화장도 대충 하고 옷도 편한 것만 입고 다녔는데 오늘은 왠지 조금 더 신경 써서 나간 제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영도는 또 출장이라며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이틀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연락도 뜸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 자재 확인차 집에 왔어요. 공사가 한창이라 집안이 먼지투성이었는데 민석은 미안하다며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보상 차원에서 좋은 곳에서 식사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개별 룸으로 된 곳이라 조용히 식사할 수 있었어요. 민석이 준비해온 와인 한 병을 따서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리모델링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인데 그날은 기분이 좋아서 몇 잔 마셨어요. 와인이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모르는 사이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민석도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취기가 오르자 대화도 더 솔직해졌습니다. 민석이 제게 외로워 보인다고 했어요. 남편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다고 그런 모습이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영도와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들어 대화가 없다는 것, 출장이 잦아졌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롭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어요. 민석은 조용히 들어주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민석이 대리운전을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차까지 가는 것도 비틀거렸습니다. 민석이 제 팔을 잡아 부축해줬는데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영도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스킨십도 없었거든요. 민석의 손이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민석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 종일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민석과 함께 있을 때의 기분, 그의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위로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며칠 후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벽지도 새로 바뀌고 조명도 교체되니까 집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석의 안목이 정말 좋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민석이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공사가 끝나도 가끔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민석은 웃으며 당연하다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부탁하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석과의 만남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업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 된 거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석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와 나누는 대화는 늘 흥미로웠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석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하냐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냐고 말이에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민석은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제 삶이 이렇게 무미건조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영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형식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저 자신을 돌보는 일을 포기했을까요? 다음 날 거울을 보며 오랜만에 제대로 화장을 해봤어요. 옷장에서 예쁜 옷을 꺼내 입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민석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써서 나간 제 모습을 본 민석이 예쁘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라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날 민석과의 대화는 평소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 현재의 고민,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나누었어요. 민석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저녁 무렵이라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석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특별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석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죄는 아니겠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영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늦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회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왠지 서운함보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민석과 함께한 시간들, 그가 건네준 따뜻한 말들, 마지막에 잡아준 손의 느낌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어색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준 민석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민석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습니다. 이런 기분이 오랜만이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민석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식사나 차 한잔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요즘 들어 영도에 출장이 더욱 잦아졌어요. 거의 일주일의 절반은 집에 없다시피 합니다. 광주에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때로는 제주도까지 간다고 하더군요. 은행 업무로 그렇게 자주 출장을 가는 게 정상인가 싶었지만 저도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도가 없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그 시간에 민석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영도와의 관계가 이미 형식적으로 변한 지 오래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석이 자신의 사무실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빌딩의 3층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몇 명 있더군요. 민석이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해 줬어요. 한쪽 벽에는 그동안 작업한 인테리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뷰가 정말 멋있었어요. 커피를 내려주며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일이 즐겁다고 느낀다고 하더군요.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민석과 함께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무실에서 나와 근처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분위기 있는 곳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민석이 제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지금은 하루도 저 없이는 지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도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민석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때 민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남자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진진한 눈빛에서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을 억누르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복잡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싶었거든요. 민석과 저는 그날 밤 선을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일시에 폭발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민석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다니.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 괜찮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저와 민석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인이 된 거죠. 영도가 출장 간 사이사이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때로는 민석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민석의 집은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민석이 직접 요리해주는 저녁을 먹으며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가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도가 출장에서 돌아와 평범하게 인사할 때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영도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끝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은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작은 선물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데이트를 데려가주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항상 저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되었어요. 영도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영도는 집에 있을 때도 늘 텔레비전만 보거나 신문을 읽었어요. 저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 않았고 제 관심사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민석과 함께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더 활기차고 더 자신감 있고 더 아름다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밝아진 제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석이 주말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펜션에서 하루 보내고 오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영도가 또 이틀 출장을 간다고 해서 용기를 냈어요. 춘천으로 가는 길에 민석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들은 음악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벅찼어요. 펜션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민석이 미리 예약해 둔 곳이라고 하더군요.
방에 들어가니 통창으로 호수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수를 바라보며 민석과 나눈 대화가 잊혀지지 않아요. 서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은 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수 주변을 산책했어요. 민석과 손을 잡고 걷는 길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하지만 제가 힘들어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민석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민석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어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설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딸 소영이 갑자기 집에 온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보통 미리 말하고 오는데 그날은 급하게 온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엄마 얼굴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올해 28살이에요. 강남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오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전화로 안부만 묻고 지내죠. 그날 마침 민석과 만나기로 약속이 있었어요. 홍대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소영이 온다고 하니까 약속을 취소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석이 괜찮다고 딸분과 시간 보내라고 하더군요. 대신 저녁에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소영이 일찍 갈 것 같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소영이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소영이 집 안을 둘러보며 뭔가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분위기가 밝아졌다면서 인테리어를 했냐고 물었어요. 네, 최근에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소영이 어떤 업체에서 했냐고 물어서 민석의 회사 이름을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대표가 직접 와서 상담해줘서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소영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사 일이 어떤지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소영은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소영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아빠가 출장을 자주 가는데 심심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그냥 친구들 만나고 도서관 가면서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소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밝아 보인다고 뭔가 좋은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냥 인테리어에서 집 분위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소영이 8시쯤에 간다고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다면서 미리 집에 가서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일찍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민석에게 연락해서 9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소영을 배웅하고 나서 얼른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을 다시 하고 옷도 갈아입었어요. 민석과 약속한 장소는 이태원에 있는 와인바였습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소영을 만나면서 느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민석을 만난다는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와인바에 도착했는데 민석이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제가 오는 걸 보고 일어나서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였어요. 민석이 미리 주문해 놓은 와인을 따라줬어요. 프랑스산 적포도주였는데 향이 정말 좋았습니다.
딸과 시간은 어땠냐고 물어봐서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와인을 마시면서 민석과 나눈 대화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민석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석의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저를 포기하겠다는 뜻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석이 계속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관계를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이 제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저를 정말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저를 힘들게 할까봐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민석에게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민석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그때 민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다고, 제가 결정할 때까지 옆에 있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민석의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와인바를 나와서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밤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조용했습니다. 민석과 손을 잡고 걸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까 하는 생각들 말이에요.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민석이 택시를 잡아줬어요. 택시에 타기 전에 민석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잠시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소영과 함께 보낸 시간, 민석과 나눈 진지한 대화까지.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영도는 또 출장이라며 부산에 가 있었어요. 내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들어 출장이 정말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절반은 없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민석이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더 확실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겠다는 것. 그런 민석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지금은 행복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민석을 만났어요. 넓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꿈이었어요. 깨고 나서도 한동안 그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요즘 들어 제 얼굴이 많이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민석과 만나면서 생긴 변화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민석과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영도가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집에서 기다려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석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이 갑자기 집에 나타난 거예요. 어제 놓고 간 서류가 있다면서 가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온 거라 당황스러웠어요. 마침 그때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소영이 옆에 있어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화장실로 피했습니다. 민석에게 딸이 와 있어서 통화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민석이 이해한다며 나중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소영이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했어요? 라고 소영이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친구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소영의 표정이 뭔가 의심스럽다는 듯 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를 챈 건 아닐까 싶어서 불안했어요. 소영이 서류를 찾는 동안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계속 소영이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도 들킬까봐 걱정되었어요. 서류를 찾은 소영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 보이고 젊어 보인다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또 물었어요. 그냥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소영이 나가고 나서 한숨을 돌렸어요. 딸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소영이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저녁에 영도가 돌아왔어요. 부산 출장이 어땠냐고 물어봤는데 피곤하다면서 대충 대답하고는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저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과 저 사이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대화도 없고 눈맞춤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함께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영도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 또 출장을 간다고 이번에는 광주에 일주일 정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지점 개설 관련 업무라고 하더군요. 일주일이나 집을 비운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전혀 아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러면 민석과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기도 했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영도가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나서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영도가 다음 주에 일주일 출장을 간다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민석이 그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딸분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대답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도가 광주로 출장을 떠났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민석에게 연락해서 이번 주에는 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겠다고 했어요. 민석이 특별한 곳으로 데이트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에서 하루 보내고 오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영도가 일주일이나 없다니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가평으로 가는 길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민석과 온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펜션은 산속에 위치해 있어서 공기가 정말 맑았어요. 주변에 다른 건물들도 거의 없어서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민석이 잘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하루 민석과 함께 산책도 하고 근처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저녁에는 펜션에서 바비큐도 했어요. 정말 평범한 일상들이었지만 민석과 함께라서 모든 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서 민석과 함께 펜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습니다. 민석이 제 어깨에 기대라고 해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민석이 말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꿈 같다고 저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왔어요.
영도가 없다고 해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이상할 것 같았거든요. 민석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차 안에서 한참 더 이야기했어요. 집에 들어가니 갑자기 공허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석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는데 혼자 있으니까 현실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나가봤더니 소영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출장 간 사이에 엄마 얼굴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소영이 제 얼굴을 보더니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화장이 평소보다 진하고 옷도 외출복을 입고 있어서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동네 친구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지만 소영의 표정이 의심스럽다는 듯 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뜬금없이 물었어요.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라고 말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뭘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소영이 요즘 너무 달라진 것 같다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영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혹시 정말 뭔가 눈치를 챈 건 아닐까 싶어서 불안했습니다. 소영이 더 파고들기 전에 화제를 돌리려고 저녁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소영이 계속 저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민석과의 관계를 들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 몰랐어요. 소영이 며칠 더 집에 머물겠다고 했어요.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면서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바빠서 자주 못 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혹시 정말 뭔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요? 민석에게 연락해서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딸이 집에 있어서 조심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석이 이해한다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소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텐데 지금은 뭔가 감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소영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어느 날 소영이 함께 쇼핑을 가자고 했어요. 명동에 가서 옷도 보고 화장품도 사자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딸과 함께 나들이를 하는 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민석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면서 소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사 일, 연애 이야기, 미래 계획 같은 것들 말이에요. 딸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중에 소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요즘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맞죠? 라고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영은 이미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요즘 너무 달라졌다고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옷 입는 것도 신경 쓰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소영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빠가 출장 간 사이에 자꾸 외출하는 것도 수상하다고 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역시 그랬구나 하는 표정이었어요. 소영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어떻게 만났냐고, 언제부터 만났냐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인테리어 하면서 만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영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소영의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했어요.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냐고 따졌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소영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소영은 계속 화를 냈어요. 그런 일은 당장 정리하라고 아빠가 알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제가 영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소영은 핑계라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소영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어요. 엄마 나이에 체면도 없냐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소영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영과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영도와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런 것들이 핑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소영이 말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고 모든 부부가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엄마만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 회사에 간 사이에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민석이 걱정된다면서 제가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민석이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소영이 집에 있는 동안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석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괴로웠어요. 소영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또 저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에게 말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소영이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의 잣대로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딸이지만 이렇게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실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영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민석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도가 출장에서 돌아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다고 하더군요. 소영이 그 말을 듣고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오면 엄마도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영도가 돌아오는 날 아침에 소영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그리고 그 남자와는 연락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만약 계속 만나면 정말 아빠에게 말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저녁에 영도가 돌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광주 출장이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역시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피곤하다며 별말 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영이 영도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엄마와 함께 지냈다고,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경고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영도는 소영이 왔다 갔다는 것에도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이었습니다. 이런 무관심한 모습을 보니까 민석이 더 그리워졌어요. 이 차이가 너무 극명했거든요. 다음 날 소영이 회사로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저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가족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영이 간 후에 바로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못해서 답답했다고,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석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날 오후에 민석과 만났어요. 홍대에 있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서로 보자마자 반가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민석에게 소영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딸이 우리 관계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한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 정말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을까 하고 말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민석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좀 더 당당하게 살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숨어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민석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영도와 이혼하고 민석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무서우면서 설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도와 저녁을 먹으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과 저는 정말 남이나 다름없다는 걸 말이에요.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게 부부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영도가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나머지 인생도 이런 식으로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부터 영도를 다시 관찰해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출장이라는 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요즘 들어 출장이 너무 잦았고 연락도 뜸했으니까요. 영도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하지만 며칠 관찰해 보니 수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가는 것, 문자가 오면 화면을 가리는 것 같은 행동들 말이에요. 어느 날 영도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잠금이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는 없었지만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수진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상했어요. 영도가 저에게 말한 적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회사 동료일 수도 있지만 왠지 수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더 주의 깊게 영도를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영도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대구에 사흘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방을 챙기는 모습을 보니 평소와 달랐어요.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챙기고 향수도 뿌리고 갔거든요. 영도가 출장을 간 다음 날 우연히 은행에 갈 일이 있었어요. 영도가 근무하는 지점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싶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영도 지점장이 대구 출장을 갔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구 출장이요? 그런 일정은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영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영도 회사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를 하면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영도 지점장이 요즘 출장이 많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후배가 말하더군요. 요즘 출장은 거의 없다고 오히려 예전보다 일찍 퇴근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영도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모든 걸 정리해 봤어요. 영도의 잦은 출장, 연락 두절,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영도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결혼 생활 3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저도 당당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도가 먼저 배신했으니까 제가 민석과 만나는 것도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애초에 제가 될 이유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바로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영도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민석이 놀라면서도 제가 상처받지 않았는지 걱정해 줬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영도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민석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다음 날 민석과 만나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더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숨어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민석도 기뻐하면서 저를 지지해 준다고 했어요. 영도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녁,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일부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영도가 뭔가 눈치를 챌까봐 걱정했는데 전혀 관심이 없더군요. 오히려 영도도 평소와 달랐어요. 샤워를 하고 나서 향수를 뿌리고 옷도 신경 써서 갈아입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후배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영도가 나간 후에 민석에게 연락했어요. 오늘 밤에 만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민석이 좋다고 하면서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석과 함께 한강변 호텔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석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인생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소영이 약속대로 집에 왔어요. 제가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소영에게 진실을 모두 말해줄 작정이었습니다. 소영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군요. 그리고 영도의 불륜 사실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출장이라고 거짓말하며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영이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확인한 사실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거짓 출장, 수상한 행동들, 회사 후배의 증언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소영도 점점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잘못되었다고 이혼하더라도 불륜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소영에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이 나이에 혼자 외롭게 살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민석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설명했어요. 소영이 말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깔끔하게 하라고, 불륜 상태에서 만나는 건 체면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소영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던 소영도 점점 제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영도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소영이 물었어요. 정말 그 사람과 진지한 관계냐고, 단순한 일탈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민석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딸의 이해를 받게 되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영도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주도에 사흘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인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와 여행을 가는 거겠죠.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영도가 출장을 간 사이에 민석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소영도 엄마의 선택을 지지한다고 했고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석과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갔어요.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서 이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마음이 정말 설렜어요. 이런 여행이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부산에서 보낸 이틀이 정말 행복했어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호텔에서 바다를 보며 와인도 마셨습니다. 민석과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 같았어요. 민석이 제게 프러포즈를 했어요.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이혼 절차를 밟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에 큰 결심을 했어요. 영도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로 한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영도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이혼하자고,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영도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영도의 불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거짓 출장, 수진이라는 여자,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도의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영도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외로워서 그랬다고, 저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저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역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도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도와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영도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에 동의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절차적인 부분도 원만하게 합의했습니다. 며칠 후 소영에게 이혼 결정을 알려줬어요. 소영이 정말 확실한 결정이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확신한다고 대답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민석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서는 어려웠을 법적인 절차들을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민석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건 석 달 후였어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진행되었습니다. 영도도 협조적이었고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합의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던 날 민석과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소영도 결국 제 선택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민석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어요. 새로운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민석과 함께 살 집을 찾는 거였습니다. 여러 곳을 보러 다니면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포구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민석이 인테리어를 직접 해줘서 정말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제 취향을 완벽하게 반영한 공간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 기억에 남아요. 민석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민석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민석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가끔 영도와 살던 시절을 생각해봐요. 그때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불행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었어요. 친구 나경도 제 결정을 지지해 줬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가 밝아진 모습을 보고 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용기가 난다고 했어요. 소영도 가끔 집에 놀러 와요. 민석과도 친해져서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딸이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가족의 이해만큼 소중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석과 함께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등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런 여행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민석과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이탈리안 요리부터 시작해서 프렌치 일식까지 배우고 있어요. 함께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습니다. 민석의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고객 상담에서 여성의 시각을 제공해 주거나 사무 업무를 도와주기도 해요. 함께 일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느 날 민석이 정식으로 재혼하자고 제안했어요. 이미 함께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자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결혼을 한다는 게 설레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영과 몇몇 친한 친구들만 참석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민석과 함께 서약을 나누는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소영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한 선택 같다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딸의 축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더욱 든든했어요. 신혼여행으로 유럽에 다녀왔어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를 둘러봤는데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석과 손잡고 세느 강변을 걷고 트레비 분수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이런 로맨틱한 경험이 이 나이에 가능할 줄 몰랐습니다. 파리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에펠탑이 보이는 호텔 방에서 민석과 함께 샴페인을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건강할 때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민석과 함께하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각자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가끔 영도 생각이 나기도 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들리는 말로는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 원하는 길을 찾아간 셈이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민석과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나경이 가끔 놀러와서 부러워해요.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는다면서 자기도 새로운 만남을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인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민석의 가족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줬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걱정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더욱 당당해졌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민석의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제 또래가 아닌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덕분에 생각도 젊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교사 경험을 살려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민석도 함께 참여해서 시설 개선 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게 보람 있어요.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신기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무료하고 외로운 일상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모든 게 민석을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민석과 함께 미래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살고 싶다고 했어요. 텃밭도 가꾸고 강아지도 키우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56이라는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사는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민석과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 되었어요. 아직도 신혼 같은 기분이에요. 매일 아침 민석의 얼굴을 보면서 일어나는 게 행복합니다. 이런 감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요. 어제 민석이 말했어요. 저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매일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석이 없었다면 지금도 무료하고 외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도 민석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맛있는 브런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같이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이에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앞으로도 민석과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새로운 경험도 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가끔 지나간 시간을 후회할 때도 있어요. 좀 더 일찍 용기를 냈으면 민석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56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민석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의 힘을 믿고 있거든요.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의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들의 삶에도 진심 어린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